이 불교와 페미니즘이 만났을 때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불교가 입고 있는 오래된 때, 그 때를 베껴주는 이텔리 타오리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 불교의 때를 짝짝짝 이 목욕탕에 가면 그 새신사라고 하죠. 때밀이 아줌마들이 우리 몸에 때를 다 벗겨주듯이 페미니즘은 불교의 그 가부장적 때를 벗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불교도 너무 많은 전통, 그러니까 각 나라의 문화 전통, 그리고 남성 중심의 해석이 들어가면서 아주 이상한 전통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이제 여자들이 이 불법 우리 교단에 들어오면 비구니들이 생기고 이러면 뭐 불법이 한 500년밖에 뭐 못 갈 것이다. 뭐 이제 이딴 얘기 하셨다. 이거 정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생각할 때 모든 지금 현존하는 종교는 가부장적 문화에 의해서 트랜스미트된 종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신 종교까지도. 그래서 이 모든 종교의 때를 벗겨내는 작업, 이거를 저는 페미니즘이 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코페미니즘은 더 레디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코페미니즘이 믿는 것은 자연에 대한 억압과 여성에 대한 억압이 똑같은 형태의 억압이라는 거죠. 이제 특히 서양 문화에서 봤을 때는 항상 남자는 컬처에, 문화에, 여자는 자연에 비교되어 왔어요. 이것은 서양 문화가 뿌리 깊게 갖고 있는 플라톤부터 내려오는 이원론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빛과 그림자, 남녀, 신과 인간, 뭐 흑인과 백인, 뭐 이성과 감성, 영성과 뭐 이 육체적인 욕구, 이걸 다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서 문화적이고 영성적이고 비물질적인 거는 다 좋은 것이고 높은 것이고 고상한 것이고, 육체적이고 여성적이고 지구적인 거는 굉장히 하등한 것이라는 이러한 서양의 존재론이 있어요. 이게 이제 플라톤이 만든 이원론이고, 거기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수를 더 떠서 그렇게 이원론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는 존재의 사다리로 이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 어떻게? 제일 높은 가치에는 신이 있고, 그 다음 가치는 히랍의 자유인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히랍인 자유인 여자, 히랍인 자유인 아이들, 노예 남자, 노예 여자, 노예 아이들, 그 다음에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광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물은 정말 가치가 없는, 죽은, 아주 존재의 사다리의 맨 밑바닥에 있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뿌리 깊은 서양의 인식론이고, 여러분 우리가 과학, 우리가 대학 교육, 유니버시티 교육은 다 이런 인식론에 근거한 지식이 우리 유니버시티 대학에 들어왔고, 자연과학도 철학도 이러한 근거로부터 시작하였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드는 예가 있는데, 언어가 너무 많은 가치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라틴어를 보면 라틴어에 파터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파터가 father가 됐어요, 영어로. 그리고 동시에 이
파터가 패턴이라는 게 됐어요. 자, 패턴이 뭐예요? 국화빵 땅, 국화빵에다 밀가루 넣으면 국화빵이 나오고 호두 과자에다가 밀가루 넣으면 호두 과자가 나오고. 그럼 패턴. 딱딱 찍어내서 형태를 만드는 게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패턴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The matter, 마터는 뭐가 되었을까요? 마터는 mother, 엄마가 됐고, 그 다음에 matter, material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윤순영 씨라고 UN에 계신 인류학자, Korean American 인류학자가 UN에서 에코페미니즘 발표를 하시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메타포가 Mother Earth, 어머니 지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Father Earth 이렇게 말했다면 이렇게까지 환경 파괴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무섭잖아. 아버지는 벌 주잖아. 근데 엄마는 웬만하면 품어주고 용서하니까 엄마는 나를 봐주겠지.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서양 컨셉트에 의하면 father는 패턴이잖아. mother는 matter, material이야. 그러니까 mother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괴해도 이 마음의 죄책감을 조금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문화는 여러 나라의 그 문화 민담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국의 원주민 민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에 나온 아낌없이 주는 나무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원주민 어머니가 아이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이제 엄마한테 와서 뭘 항상 달래는 거예요. 어머니 뭐 사업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땅을 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땅을 줬어요. 그다음에 어머니 또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그 집을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을 주세요. 집을 줬어요. 그래서 어머니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뒤에 있는 숲을 주세요. 그래서 숲을 줬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점점 달래다가 나중에 어머니 다리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다리를 잘라줬어요. 그 다음에 와서는 어머니 팔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팔까지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와서 어머니 목을 좀 주세요. 이래요. 어머니 머리를 주세요. 그때 어머니가 이 12명의 아이들을 다 삼켜버렸대요. 죽어버리니까. 다 꼴깍 삼켜버려서 걔네들을 다. 참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민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이거 아주 오래된 민담이지만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가 우리를 다 삼켜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게 끊임없이 욕심으로 달라 그래서 뺏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이 에코페미니즘의 눈으로 보면 이 서양의 이원론, 정말 극복해야 되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은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그것은 interconnectedness,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론. 이게 에코페미니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우리의 이 이원론에서 연결성으로 바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불교의 사상하고 만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존재의 사다리의 정점에 있는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힘 있는 남자였죠. 그러니까 휴머니즘 정도를 지나서 anthropocentrism, 그러니까 인간 중심을 넘어서 androcentrism, 인간 중에서도 힘 있는 남자 androcentrism에서 완전히 바이오필리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간 남자가 이 모든 우주의 정점에 서 있어야 되냐? 이게 이제 또 서구의 그 성경에 나온 얘기가 있어요. 이제 창세기에 맨 마지막에 창조의 꽃으로서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끝까지 가서 정복하고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멘탈리티를 갖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안드로센트리즘에서 바이오센트리즘, 모든 생명이 중심이 되는, 아니면 바이오필리아, 이 생명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부장제가 또 만들어낸 게 뭐죠? 지배와 종속. 이 지배와 종속이 모든 거를 올가나이징하는 프린시플이에요. 가불병정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가부장제에서는 인간성을 디파인하기를, 우리는 지배하기를 좋아한다. 힘 있는 자가 다 먹는다. 힘 있는 자는 먹을 수밖에 없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적자 생존. 근데 사실 다윈이 말한 적자 생존은요, 가장 크고 강한 게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적자 생존에서 가장 인류의 진화의 적자 생존자가 누군지 아세요? 개미. 개미가 적자 생존자예요. 개미. 그리고 거미,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라는, 왜냐? 공룡은 다 죽었잖아요. 공룡은 완전히, 우리가 지금 공룡이에요, 우리가. 공룡은 다 소멸했는데, 적자 생존이라는 것은 자기의 환경과 자기 환경 속에 있는 다른 존재들과 가장 잘 화합하는 능력을 가진 그가 적자라는 거예요. 그게 적자 생존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왔던 이 가부장적인 어떤 지배와 종속에서 나오는 할 수 없는 죽음의 문화. 우리 지금 죽음의 문화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다 해결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욕심으로 어떻게 됐죠? 이 지구를 이렇게 망가뜨려서 이 지구가 우리한테 반격하잖아요. 코로나를 막 보내잖아요. 이제 코로나만 보내나요? 1.5도 올라가면 그때는 뭐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어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백신은 없는 거예요. 또 백신 만들어낸다지만 사실 백신은 개발해서 10년은 연구하고 10년은 실험을 해야 인간에게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백신 맞는 지 1년도 안 돼서 지금 우리한테 백신 맞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과 지금 독일과 프랑스와 뉴욕에 수많은 의사들과 자연 치유자들이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백신 맞게 하면 안 된다. 왜? 어떤 부작용이 올지 우리 누구도 모르고 있다. 당장의 부작용이 아니라 길게 오는 부작용.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백신을 맞으면서 그 백신 속으로 도망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백신은 우리한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모설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어떤 다큐멘터리에 프랑스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지금 이 백신이 DNA를 변화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대요. 근데 DNA 중에서 뭐를 제일 변화시키냐?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맞으면 그러니까 결정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은 이제 근거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맞춰서 해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이 죽음의 문화라는 게 무엇이에요? 이 끝도 없는 니오리버럴리즘, 정말 이런 식의 폭력적인 캐피탈리즘, 그리고 이 가부장제, 그리고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왕따시켜서 없애버리는 이러한 왕따 문화와 전쟁의 문화.
전쟁의 문화가 뭐예요? 수틀리면 죽여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5,000년 동안 갖고 온 철기 문화 이후의 문화였어요. 수틀리면 죽여서 해결하자. 그래서 이 죽음의 문화에서 culture of death에서 culture of life, 생명의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정말 에코페미니즘의 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에코페미니즘을 그냥 제가 그 영어대로 쓰지 않고 살림미스트라는 말을 쓴 게 우리 한국말 중에 저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 살림의 어원은 살리다. 모든 걸 살려내는. 그러니까 저는 페미니스트가 되는 거는 너무 야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찌질한 문화를 만들어낸 남자들하고 평등해서 뭐 어쩌라고. 너무 찌질하고 너무 파괴적인 문화를 만든 그 남자들하고 평등하자고요? 나는 그 남자들하고 평등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윤석열 같은 사람들하고 평등하고 싶지 않아요. 이재명 같은 사람하고도 평등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래도 1년 반 사랑했다면 그냥 가만히는 있을 것 같아요. 내 정치적인 생명 때문에 그냥 모르쇠로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됐지. 뭐 그녀가 정신병자다. 뭐 허언증이 있다. 이런 남자들하고 여러분 평등하고 싶습니까? 저는 평등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페미니스트라는 말보다 살리미스트라는 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만지는 것마다 살아난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꽃을 만지면, 식물을 만지면 막 식물이 파랗게 더 자라나고, 아이들을 막 만지면 아이들이 그냥 반짝반짝해지고, 학생들을 만지면 학생들이 막 가장 자기다운 창조적인 아이들이 되고, 이제 남자들을 만지면 그 남자들이 막 여성을 존중하고 폭력하지 않고, 그리고 막 혐오하지 않고 연대하는 남자들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정치를 만지면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내가 경제를 만지면 정말 연대와 환대, 솔리다리티 경제, 그리고 막 기프트 경제, 이렇게 된다면 너무 신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내가 부처고, 그때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그때 내가 바로 여신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죽어가는 것을 나의 작은 힘으로 조금이라도 더 살아나게 하는 그런 사람. 불교에서는 보살행위라는 그게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중국에 가서 아발로기테스바라가 권인이 되면서 성전환 수술이 일어난 이 모든 게 트랜스젠더가 돼버렸잖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연구해 보면 그거는 학자들이 바꾼 것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민초들이 그때 막 중국에서 이제 유교가 막 득세를 하면서 가부장제가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민초들의 가장 깊은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 컴패션, 카루나, 막 이 자비로운 어머니, 우리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디바인 페미니니티, 이 정말 그 신성한 여성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롱잉이 있었고, 그 무의식적인 롱잉에 의해서 한 300년을 거치면서 관세음보살이 허리가 날씬해지고 가슴이 생기고 여자 얼굴이 되더니 나중엔 아기를 딱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인도에서 왔을 땐 분명히 남자였는데, 아발로기테스바라가. 근데 아발로기테스바라가 권인,
관세음보살이 권인이란 이름, 그래서 완전히 여신이 되어버렸죠. 이게 뭐예요? 지배와 종속, 이 권위, 그리고 심판, 이러한 아주 무서운 죽음의 문화, 아버지의 문화에서 우리를 낳아주고,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길러주고, 우리가 아팠을 때 약을 줘서 먹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엄마가 필요할 때 가슴에 안아주고, 그리고 그 모든 풍파에서도 중국에서 가장 파워풀한 심볼이 뭐예요? 용. 그러니까 완전히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옷에 용을 그리잖아요. 그 용을 밟고 그 용 위에 올라서서 이 약초와 나무가지를 갖고 완전한 이퀴너미티, 너무 평안한 그 표정으로 나타난 이 여신,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민초들의 종교적 상상력, 그리고 이 무의식의 치유력, 이걸 보면 와, 정말 집단 무의식이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아마 이게 300년 동안 서서히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게 갑자기 누가 막 그려갖고 이런 불상을 만들었다든가 불상을 그렸다든가 이런 불상을 조각해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처형당했을 거예요. 근데 300년 동안 민초들이 알게 모르게 살짝 성형을 하더니 허리 성형 먼저 하고 가슴 성형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성기 성형도 한 거죠. 그래서 완전 여자가 돼버렸어. 이런 트랜스젠더라이제이션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참, 그리고 이거를 얼라우한 또 불교가 대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독교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기독교의 마리아가 사실은 그 기독교 이전의 여신들, 아르테미스는 아기를 아무리 낳아도 항상 처녀예요. 마리아잖아요. 그리고 아르테미스나 여신들이 있는 곳은 항상 우물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여자의 성기예요. 거기서 아기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치유를 하는 그 모든 성소는 우물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마시고 그 우물을 바르고 그러면 절대 고쳐지지 못하는 병들이 막 고쳐지잖아요. 이 뭐 프랑스의 뭐 루브르인가 어디 거기도 그렇고 루엥인가 그 스페인도 그렇고 이 마돈나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치유가 있고 거기는 우물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ancient goddess, 기독교 이전 페간 가디스가 마리아하고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 사람들의 그 롱잉에 그 페미닌한 디바인 페미니티가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성성을 죽였잖아요. 기독교에서도.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중에는 신으로 격상되었어요. 신학적으로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자들의 마음속에 신으로 격상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미의 페루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알전통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박혁교서 아래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페루의 가장 큰 그 캐시드럴에 이 원주민들이 커다란 알 같은 바위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그 알을 다 한 번씩 만지고 교회를 나가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이제 이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알을 교회 밖으로 내놓으면 교인들이 몰래 알을 또 교회 안으로 갖다 놓고 이 숨바꼭질을 계속 하는 거죠. 왜? 이 남미에는 굉장한 파차마마라는 전통이 있어요. 파차마마는 우리나라 마고 그 가이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미에 가면 그들 다 카톨릭이지만
항상 무슨 모임을 하거나 이 파차마마한테 술을 올려요. 파차마마한테 먼저 럼주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 리추얼도 하고 예배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5,000년 가부장적 이전의 시대는 신이 여성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리아 김바투스 같은 그런 분이 하시는 말은 신이 여성이던 시대에 굉장히 다른 문화가 있었다. 어떤 문화? 메트리아키가 아니야. 메트리아키는 여자가 또 지배하는 거잖아요. 메트리아키가 아니라 메트리센트럴. 어머니 중심의 문화. 이 문화들을 보면 지금 가부장적 문화에 비해서 남녀가 훨씬 평등했고 그 다음에 인간이 갖고 있는 공격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동물이잖아요. 이 파충류 브레인은 정말 이 뒤에 있는 가장 오래된 파충류 브레인은 무엇을 딱 봤을 때 잡아먹을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두려움에 이게 아직도 이 두려움에 그 브레인 갖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전두엽은 뭐예요? compassion, love 제일 나중에 발전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뒤에 이 가장 오래된 그 파충류 브레인과 이 전두엽 사이에 끊임없는 이 갈등과 투쟁, 이게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죄인은 이거죠. 죽이거나 죽거나 이 죄인. 올드 브레인.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이 전두엽인 거죠.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깨닫지 않는 너희 모든들은 미친놈들이다. 그러니까 깨닫지 않은 모든 인간은 미친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오래된 막 욕망과 업보에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중세. 그러나 우리 전두엽, 우리 하트와 연결된 이 전두엽에서 우리는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여러 파가 있잖아요. 뭐 막시스트 페미니즘, 소셜리스트 페미니즘, 또 페미니즘 중에서도 또 여러 종류 무슨 에코 페미니즘, 레디컬 페미니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페미니즘이 챌린지하는 이 5,000년의 가부장 역사는 페미니스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주 유구한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이 5,000년은 뭐 거의 트림 한번 하는 딱꼭질 한번 하는 그 시간에 불과하다. 근데 이 5,000년 이전에 많은 시간은 어머니 중심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 어머니 중심의 시간에 이 파충류 브레인, 이 파충류 브레인의 이 공격성은 예술과 스포츠로 승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러니까 풍요와 기프트 이코노미 이제 모두가 같이 먹고 모두가 나누는 게 너무 중요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등 그리고 이 인간의 공격성 그리고 창조성 예술성 이런 모든 것이 어머니 중심으로 이 운영되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훨씬 인간적인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 분야에 계신 세이지들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제2의 추계 시대를 살고 있다. 제1의 추계 시대는 어쩌냐면 기원전 500년경부터 기원 후 500년경 그 1000년이 첫 번째 추계 시대라 그래요. 근데 그 추계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전까지는 뭐 농사 짓고 뭐 축제하고 잘 먹고 이제 잘 사는 게 꿈이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인간들이 태어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나오더니 뭐 너 자신을 알라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아니 초월의 차원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노자 같은 사람이 막 도가 도이면 비상도이고 명가 명이면 뭐 비상명이다. 뭐 공자가 나오더니 뭐 사람은 인의예가 중요하다. 막 이딴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와서 그냥 우리가 먹고 살면 되는 시기였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사랑을 하면 너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말을,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도 나타나서 네가 사는 그렇게 뭐 왕자님이고 뭐 다 가졌는데 다 버리고 나와서 깨달으라. 고통에서 벗어나라. 이 윤회에서 벗어나라. 뭐 이상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추계 시대예요. 그때 어떤 정신성의 폭발. 그래서 우리는 초월의 세계로 딱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의 시계가 제2의 추계 시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추계 시대는 그 진리를 발표하는 사람이 다 개인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한 로컬리티에서 뭐 인도의 부처님, 이스라엘의 뭐 예수님, 뭐 중국의 공자님 뭐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였고 개인이었고 한 로컬에서 이 초월성이 폭파되었던 거죠. 근데 우리 시대에 또 다른 어떤 정신성, 의식의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의 폭발이 오는데 우리 시대의 폭발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폭발을 이끌어갈 사람은 여성이 아니에요. 여성성이에요. 남자도 여성성을 가질 수 있고 여자도 여성성을 가질 수 있는데 여성적인 것, 여성성이 우리를 폭발시킬 것이다. 의식의 폭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예수, 부다 이런 1인이 아니라 콜렉티브로 이 집단적으로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집단 지성, 집단 지혜가 폭발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는 로컬이 아니고 글로벌리 완전히 이 네트워킹 속에서 글로벌하게 이게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추계 시대의 폭발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요새? 저는 정말 이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전 세계로 다니면서 훌륭한 남성보다 훌륭한 여성들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또 정말 이제는 나 하나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학문에서도 전부 통합과 융합이에요. 내가 하나 배워갖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지성, 그리고 우리가 뭐 학생들을 공부 가르칠 때도 팀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너희들이 같이 해결해서 오라고 그러잖아요. 팀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협동적으로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콜렉티브 인텔리전스 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AI도 이 모든 거를 해갖고 자기가 이제는 스스로 배워갖고 스스로 통합하잖아요. 집단 지성. 그다음 세 번째 글로벌리. 사실은 이 비대면이 되면서 우리가 세계 유명한 선생님들하고 다 만날 수 있어요. 유튜브로. 그리고 옛날에는 그 선생님을 한번 모시려면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에다가 막 5스타 호텔에다가 막 몇만 불의 그 돈에다가 이렇게 모셔와야 됐잖아요. 이제는 줌으로 클릭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기 오피스에 앉아갖고 뭐 노암 촘스키, 뭐 제럴드 다이아몬드, 뭐 다 우리하고 그냥 이렇게 오늘 말하듯이 시간만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훨씬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가 온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학교를 이렇게 미뤄갖고 지금 미국만 대학교가 23조, 27조를 손해를 봤대요. 근데 저는 이걸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은 없어질 것 같아요. 새로운 배움의 전당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원론을 극복하는 페미니즘과 이원론을 이미 극복하고 있는 불교, 이 연기설, 인드라의 망같이 우리 모두가 연결되었다는 그것, 그리고 이 존재의 사다리, 막 존재 캐스트 시스템이나 인도의 캐스트 시스템이나 뭐 이 서양의 이 막 계급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이런 불교의 어떤 이 불교의 이 생명 존중, 그리고 에코페미니즘이 말하는 이 피라밋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이 삶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반지름을 갖고 있는 공 같은 세계, 공 같은 관계. 그러니까 피라밋에서 공으로 변하는 이러한 코스모비전. 그 다음에 모든 거를 싸우고 죽여서 해결하려는 가부장제의 지배와 복종의 죽음의 문화. 캡탈리즘도 그거예요. 남이 죽던 말던, 지구가 죽던 말던 무한 생산, 무한 소비, 무한 폐기. 그래서 지구 전체가 쓰레기통이 되었잖아요. 이런 죽음과 죽임의 문화에서 살림의 문화로 바꾸자는 것이 바로 에코페미니즘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탐진치에서 벗어나자는 이거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와 페미니즘은 끊임없이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파트너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페미니즘이 불교의 때를 벗기는 이탈리 타올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불교는 어떤 면에서 페미니즘이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코스모 비전을 줄 수 있는 철학 체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깊어지는 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 코로나 1년을 지나면서 저는 정말 인류의 멸망이 올 수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레디컬하게 변한다면 아마 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가져보는데, 그래서 이 시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뭐 크레이시에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런 게 교훈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정말 리터럴한 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긴 계획을 하는 것보다 매일의 삶에서 깊은 시간, 딥 타임을 살아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깊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 저는 그거를 매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교와 페미니즘, 특히 이제 불교와 에코페미니즘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벌써 8시 35분이 돼서 일단은 여기서 두서 없는 말을 마치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얘기, 여러분의 피드백을 듣고 여러분의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